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사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가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다의 가르침 박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영상이 늦었죠. 네, 늦었던 게 제가 이제 학군 부사관 후보생들, 이제 저희 학교에 있는 해군 부사관 학군 후보생들 입영 때문에 제가 인솔을 한다고 내려가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사관에 대해서, 특히 제가 첫 번째 영상 때 말씀드린 것처럼 1번 부사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번 부사관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보편적으로 부사관에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가장 기본 요건이라고 지원 자격이라고 볼 수 있는 지원 요건 같은 경우는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18세에서 27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군에서 만약 경험이 있다, 뭐 병으로 전역했다든지, 부사관으로 전역했다든지, 이러는 경우에는 뭐 해당 몇 년 근무했냐에 따라서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한 건 별도의 그 병력법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신체 검사 3등급 이상 되어야 됩니다. 군인인데 당연히 뭐 체력이 좀 약하다든지, 신체 몸이 뭐 좀 장애가 있다든지 뭐 불편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지원이 힘들고요. 그래서 신체 등급으로 했을 때 3등급 이상 받아야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참고하세요. 특히 그 각 군마다 조금 신체 등급에 대해서 조금 자격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저도 마찬가지 설명드리고 또는 나중에 또 소개해드리겠지만은, 제일 지금 정확한 거는 항상 실시간으로 제일 업데이트 또는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각 군의 그 자기 해당 지역에 있는 모병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또 그 다음에 부사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나 또는 동등 학력을 소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졸업을 하든지 또는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하든지 했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혹시 만약 전 중졸이다, 요즘은 좀 그런 사람이 좀 없지만은 혹시 모르니까요. 예. 중졸일 경우에는 국가 자격 검정에 있는 국가 기술 자격증, 예, 국가 기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지원 자격 설명드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절차가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절차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해서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는 당연히 나겠죠. 점수 비중이라든지, 어떤 거는 어떤 게 점수가 들어가고, 이건 이 점수가 더 강하다든지, 차이 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1차적인 선발,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카이다라고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만든 간부 선발 도구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언어논리, 자료해석, 공간지각, 지각속도, 등등 이렇게 해서 한 대여섯 가지 과목 시험이 있는데요. 이런 시험을 치는 게 바로 간부 선발 도구라는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시험을 대해서 부사관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어떤 시험 칩니까? 라고 하는데, 네, 간부 선발 도구 시험 칩니다. 네. 그래서 그 시중에 가시면은 문제집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이제 제 얼굴이 아니라, 사람들 제 얼굴 보니까 좀 부담스럽다는 분이 몇 명 계시던데, 제 얼굴이 아니라 문제를 대해서 실제로 제가 풀어든다든지 아니면 이런 유형입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한번 설명하겠지만은, 일단 그 간부 선발 도구에 대한 그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각 군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는 국사,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3개의 과목이 거의 1차 필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나는 경우는 육군하고 해병대는 영어 시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군하고 해군 같은 경우는 영어 시험이 있고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특히 또 국사 시험에 대해서 좀 차별점 두는 거는 공군 같은 경우는 그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으로서 점수가 대체되니까요. 혹시 내가 공군을 준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한번 쳐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참고로 다들 이제 준비하신 분은 참고로 하셔야 되는 것 중 하나가 과락제도가 있습니다. 과락제도가 있기 때문에 육군은 각 과목별로 과락이 있고요. 몇 점 이상 돼야 된다든지 기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군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병대도 마찬가지 과목별로 기준이 있는데 조금 차이 나는 거는 해군은 과목별 기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과목 중에서 언어 논리, 자료 해석, 그 다음에 영어, 국사 이 4가지 과목만 과락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 검사와 면접, 간혹가다 이제 체력 검정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 검사라든지 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2차 검정을 보게 되는데 체력 검정이 만약에 2차 검정이 있다 할 경우에는 2차 검정 때 체력 검정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2차에 체력 검정이 없다 하는 경우는 입영하고 나서 체력 검정을 별도 실시하기 때문에 그거는 각 군마다 차이가 있는 거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체력 검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기, 그 다음에 1.5kg, 여자 같은 경우 1.2kg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그 육군을 제가 찾아보니까 육군은 체력 검정이 1.5kg로 남자 여자 동일합니다. 그래서 점수도 마찬가지 여자 같은 경우는 등급이 뭐 11등급까지 뭐 더 확대가 되기도 하던데요. 그렇게 점수만 조금 차별난 둔 것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1.5kg 구분하는 건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공군은 1.5kg, 1.2kg 이렇게 해서 체력 검정이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영하고 나서 체력 검정이 있다는 것만 명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육군은 기본적으로 육군은 입영을 하게 되면 18주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군 해병대는 11주 훈련 받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까지 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혹시 지금 제가 자료에서는 크게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방법이라든지 뭐 자격 요건, 그 다음에 전형들 준비하는 것들 설명드렸고요. 다음에는 제가 학군부사관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학군부사관은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한 4기까지 지금 영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 4년, 5년 정도 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됐기 때문에 혹시 아직 사람들 많이 모르는 것도 있어서 제가 그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박 교수였고요. 혹시 뭐 제가 좀 부족하거나 좀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제가 그 카페를 한 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좀 모여서 서로 정보를 또 공유하면은 어떨까 싶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 받는 것들 대부분이 공통적인 게 많다 했죠. 그래서 공통적인 답변도 거기 제가 적어 놓을 거고요. 그래서 카페에도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